안녕하세요. 정신부장 객들입니다. 컴버그의 내면 세계와의 외부 현실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7장입니다. 중년기의 정상적 자기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되면 병리적인 그 자기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년기가 잘못 보내어졌을 때 병리적인 자기애를 우리가 앓게 되는데 그 전에 한번 그렇다면 중년기에 이루어야 되는 발달 과업은 무엇이고 정상적인 자기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컴버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년기 보통 40에서 60이라고 보는데 요즘은 이제 올해들 사시니까 중년기가 조금 더 많이 시간이 확장되어졌죠. 요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춘기 자녀들 와서 이제 막 부모한테 대들지요. 그리고 나는 이제 외모라든지 신체 변화에서 노화의 길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면서 중요한 사람들 많이 잃어버리고 부모들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혼 생활에 갈등도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 이 삶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잘 통합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릭스는 성인기의 기본적인 삶의 과제로서 잘 통합해 내는 것, 요게 발달 과업이라고 얘기했고요. 그걸 잘 통합해 내지 못할 때 삶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혐오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년기를 잘 통합해서 넘어가야지만이 노년기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삶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기의 삶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 조망의 변화입니다. 중년기에 이제 접어든 사람은 이제 현재에서 그의 과거를 이 역할을 뒤바꾸어서 재현하죠. 자, 옛날에는 부모님이 했던 역할을 내가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했던 역할을 우리 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모습이라든지 과거의 부모님의 모습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면서 이제 연로한 부모에 대한 이해가 또 증가하지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화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강하게 이 인식이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삶을 잘 통합해 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 내줘야 된 대상관계에서 이렇게 비롯된 상호 역할이 이제 활성화됨으로써 전체 생애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전 생애에 걸쳐서 형성된 동일시 인물도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인생을 이제 길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적 및 내적 변화 속도가 역전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죠. 특히 이 문화 면에서 우리 중년기 저희들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문화랑 그다음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겪는 문화들을 보면 그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우리 젊었을 때는 스마트폰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문화가 많이 빠르게 확산되고 공유가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요즘 로제 양이 하고 부르고 있는 아파트라는 노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술 문화를 그렇게 노래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져서 노래가 굉장히 지금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이 문화가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문화에 잘 맞춰 나갔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중년기들은 이 문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문화,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자녀들도 급속도로 커 나갑니다. 아주 그냥 성장 속도가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이 자녀들도 빨리 자신의 길을 찾아서 떠나지요. 독립해서 나갑니다. 아기들이 돈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건강이라든지 외모가 이제는 바뀌지요. 젊은 모습이 아니지요. 흰머리도 생기고 그다음에 배도 좀 나오게 되고 옛날 젊었을 때 예뻤던 모습들이 아닙니다. 이런 급속한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슬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늙어지는 거에 대해서 외모의 변화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내 외모에 대해서 이제 이런 슬퍼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못 받아들인다고 자꾸 성형수술하게 된다면은 아주 나중에 성형수술 많이 하게 되면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게 되면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리지요. 얼굴이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젊음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런 힘들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준비해 들어갈 수가 있고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힘이 구축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붙들라고 할 때 집착할 때 더 고약한 노인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은 우리 이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뭐 발맞출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고 나의 노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들을 이렇게 길러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창조성의 한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젊었을 땐 꿈이 많지요. 다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젊었을 땐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또 하다 보면 좌절도 겪는 게 인생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받아들여야 되고 나보다 더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취가 어느 면에서는 자신의 성취를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배아파만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한계를 수용하는 일은요, 경쟁 관계를 극복하는 오이디푸스 과제, 그 다음에 또 시기심을 극복하는 전 오이디푸스 과제를 내가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큰 성숙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경쟁하지 않고 배합하지 않으면서 그것들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의 것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경쟁심과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할 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젊은 애들을 시기하고 그 사람들을 막 그냥 찍어 누르려고 할 때, 배 아파할 때 정말 고약한 노인네, 스크루지 같은 노인네 되지 않습니까? 5월을 우리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중년기에는 이 경쟁심도 극복하고 그다음에 시기심도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이것들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심리적으로 힘든 과업을 성취해야 되는 거지요. 창조성의 한계를 용납하는 일은 또한 혹은 자기 혹은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움 들 때 있고 화날 때 있죠.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사랑이 훨씬 더 강하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가 이런 것들 시기심과 경쟁심을 잘 극복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극복해야지만이 우리 후 세대들이 이루어놓은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심보다는 즐거움과 감사를 통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조망에서의 자아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중년기에는 성격이나 성격 구조에서 비롯된 변화의 한계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리적인 오이디푸스 고착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분석이나 상담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해소되었다고 해서 생활 경험의 오이디푸스적인 구조가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습관적으로 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습관적인 행동 패턴에 계속적으로 이게 남아있어서 이게 재활성화됩니다. 조금 치료된 것 같고 조금 성장한 것 같은데 또다시 그 문제에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나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 나도 잘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그 나의 못난 꼴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 모습, 나의 한계, 이런 한계를 지는 자신을 수용하는 것, 이거는 자기애적인 합리화나 부인, 체념과 냉소주의, 피약적인 자기 비난과 그런 것들과 대조되는 정서적 성숙함을 가리키는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들. 아, 나는 이런 못난 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통합해내는 것들. 이건 정서적인 성숙함이라고. 이걸 부인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이제 개인의 성격에서 비롯된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결혼 관계 속에 원래 갈등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그 갈등을 안정된 대상관계 안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한 중년기의 주된 과제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들로 부부싸움 하지요. 자, 이런 것들, 우리 원래 부부 간의 갈등 속에서는 이런 갈등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알고 이 안정된 대상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깊은 신뢰와 믿음, 사랑이,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 갈등을 그대로 담아내고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중년기의 과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상실, 애도, 죽음입니다. 아, 이때부터는 중년기에는 의도치 않게 부모님도 잃어야 되고요. 형제도 잃어야 되고요. 자녀도 또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모의 변화가 또 나타난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병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실제로 직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면할 때 정상적인 자기의 발달을 이룰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인의 또 중요한 거는 정상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기애와 대상관계, 대상과의 사랑, 한쪽 축에서는 자기를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것, 또 한쪽 축에서는 대상관계,
이웃들과 내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 관계의 축이 서로 협력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이게 이 두 축을 잘 구축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 알아서도 안 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과 더불어도 같이 함께 좋은 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또 오이디푸스 갈등입니다. 자, 요때는 이제 부모도 다시 한 번 더 재활성화되고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재활성화되어서 나오거든요. 후기 청소년기에 이제 자녀들이 자율성을 확립하고 집을 떠날 때 오이디푸스 갈등의 새로운 측면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서 이제 활성화됩니다. 자, 오이디푸스 전설의 신약은 자녀 사례입니다. 신세대 자녀에 대한 구세대의 공격적이고 성적인 투쟁을 정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랑 안에 미움을 정상적으로 통합할 때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자녀 사례라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도 많이 있지요. 상급자가 신입들을 막 괴롭히는 거. 우리 괴롭히면서 그 신입자들을 막 갈군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 이게 바로 윗세대 선배들이 이 아래세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 이런 현상으로 우리 문화 속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나는 늙어져 가지만 내 자녀들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움으로 다시 한번 생명력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사랑 안에서 미움을 정상적으로 통합해낼 때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발달 과업이죠. 중년기에서는 이걸 해내야 됩니다. 후세대들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 수 있는 이 관대한 부모 기능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중년기의 발달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이게 이제 성숙한 부모는 권위와 통제를 통해서 자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고 부모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애도하면서 관대한 부모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성인기 중년기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건강한 자기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성과 힘의 중심을 이제는 다음 세대로 이양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애도의 과정을 우리 중년들이 해내야 되겠죠. 후세대들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 관대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이 중년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기애를 이룬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